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5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한 장소는 뜬금없게도 안녕하세요. 용인의 석성산 입구. 이곳에서 정일용 하이플래너를 만났다. 지금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거리상으로는 이제 한 4.2km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왕복 이제 한 8.5km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석성산 정상에 오른다는 정일용 하이플래너. 오늘 산행만 벌써 39번째라고 하는데 그는 왜 매일같이 산에 오르는 걸까? 사실은 무섭기도 한데 그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서워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용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인가 좀 무서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어야지 그 용기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매일같이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 같은 좀 보험 플래너들은 계속 또 용기를 내야 되는 일들이고, 그럼 저는 매일같이 용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새벽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는 산길.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1시간 정도 걸으면 산 정상에 도착한다. 마침내 석성산 정상에 오른 정일용 하이플래너. 정상에 오르면 먼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날 계획을 세우며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일 계획을 하고 항상 각오를 다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카스를 꼭 글을 올리고 내려가요. 근데 그 에너지가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새벽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일용 하이플래너. 하지만 그의 새벽 스케줄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신문 스크랩을 시작한다. 아까 오린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인상에 남거나 제가 좀 관심이 있거나 좀 내가 숙지를 하고 싶은 것들은 그날 오려서 이렇게 작은 비닐에 넣습니다. 넣어서 수첩에 넣어가지고 이제 하루 중에 틈날 때 한 번 더 봐서 좀 숙지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알려줄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고 하루 동안 요거 이제 숙지를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날 다시 여기다 꽂아 놓는 거예요. 보험은 물론 건강, 사설, 문화, 사회, 칼럼, 종교 등 다양한 주제의 방대한 기사들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스크랩을 해왔는지 증명해 주는데 그는 왜 스크랩을 하는 걸까? 특히 우리 같은 보험 플래너들은 신문을 꼭 봐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의사나 법무사 이런 분들은 대상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아파서 오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업종,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소재들을 알면 좋단 말이죠. 근데 책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신문은 정말 다양하게 편식 없이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이터가 돼가지고 논리를 펼쳐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계속 제가 보험하는 그날까지는 공부는 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이플래너에게는 다양한 지식이 곧 무기이기 때문에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에 재학 중이며 쉬는 날에도 도서관에 가서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다는 정일용 하이플래너. 아무리 봐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문학 강의를 듣고 신문 스크랩을 하는 일이 때로는 벅차게 느껴지진 않을까? 제가 처음에 습관을 만들 때는 그 습관을 만드는 기간은 힘든데 나중에 습관이 되면 습관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어느 순간 그냥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밥 먹듯이 뭐 배 아프면 화장실 가듯이 그런 어떤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전혀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크랩까지 마치고 나면 7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출근 준비를 시작하는 정일용 하이플래너. 아침부터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의 사전에 대충대충 옷을 입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깔끔한 정장에 현대해상 배지와 명찰을 달고 클래식한 서류 가방에 틈틈이 볼 책 한 권까지 챙겨 넣어야 출근 준비 완료.
그가 아무리 바빠도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을 고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입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제 예의인 거죠. 외모적으로 공신력이 있어야 고객은 믿고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사가 가운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개성이 중시되는 어떤 시대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공신력과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이렇게 옷차림에서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고객들이 우리 판단하는데 1시간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잠깐 봤을 때 저 사람의 신뢰가 있으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 한참 얘기하다가 승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차림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오전 8시 출근하자마자 정일용 하이플래너가 하는 또 하나의 습관.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1200명의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 삶의 목표는 없을지라도 오늘 할 일은 있어야 합니다. 다람쥐도 오늘 할 일은 있습니다. 이런 거. 목표물이 맞지 않으면 총의 0점을 조정해야 하듯이 계획에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짧은 걸로다가 긴 건 안 읽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게 제가 만든다 보니까 제 언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니까 고객들이 이제 되게 열심히 산다 그런 느낌을 절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자 때문에 계약을 많이 받았어요. 정일용 하이플래너는 SNS 활동이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장기적인 SNS 활동은 하이플래너의 성실성과 이미지를 고객에게 심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전화량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전화비가 많이 나오는 시대는 아니에요. 통신비가 나온다는 건 다 이제 어떤 인터넷 사용비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가족끼리도 통화 안 하잖아요. 카톡 다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글이 각광받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많지만 지금 틀린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 말은 못해도 글만 잘 써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SNS로만 충분히 영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글로 다 그 고객의 어떤 설계를 다 끝내고 또 SNS 보내고 또 응답받고 또 보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짧고 요연하게 해서 그 고객한테 설득시키는 것이 사실은 말보단 더 분명하잖아요. 근거도 남고. 그래서 SNS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가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정일용 하이플래너는 어떤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까? 네이버 주소록을 가면 연동만 시켜놓으면 손가락 하나만 딱 누르면 한 번에 400명한테 갑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문자 서비스를 잠깐 알아볼까요? 먼저 네이버 주소록 어플을 깔고 동기화시킵니다. 그룹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고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주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일용 하이플래너는 그냥 편하게 갑을병정이라고 그룹을 정해놨는데요. 그룹으로 들어가서 그룹 연락을 누릅니다. 다음 그룹 문자 보내기를 누르고 메시지 작성을 누른 후 메시지 작성 후 전송을 누르면 끝. 참 쉽죠? 입사 23차월의 팀장을 맡은 정일용 하이플래너는 6명의 하이플래너를 증원하고 그 6명이 또 7명의 하이플래너를 증원해 2015년에는 연도대상 우수팀장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정일용 하이플래너는 용인 지역 최초로 3W에 도전해 현재 70주를 돌파했는데 이렇듯 그가 용인 지역 최초로 3W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내가 이제 우리 용인 사업부에 많은 플래너들한테 그런 모습 보임으로 인해서 누군가도 이제 제2의 제 3W 도전한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가장 그게 크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50주 넘어서 70주 넘어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습관인데 한 주에 3건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같은 플래너들이 정말 무서운 게 내일이 있잖아요. 오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안 해도 오후가 있어. 또 오후가 있다가 또 내일이 있어. 또 내일이 오면 마찬가지거든요. 미룰 수가 있어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 근데 3W 같은 경우는 분명한 이번 주에 목표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니까 계획이 생기고 또 실행을 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업무적인 그 습관이 몸에 배이더라. 그래서 그게 참 저는 크게 얻은 부분인 것 같아요. 습관을 바꾸면 그것이 나의 몸에 배이게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성공에 이르게 된다. 3W에 도전하여 목표를 이루다 보니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계획을 갖고 업무 일지에 맞추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매일 그냥 하루 목표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여요. 오늘 이제 하루 이제 목표 이제 제안할 사람들, 이제 변경할 사람들, 제가 탱콜 이렇게 하고요. 자동차도 자동차, 개인적인 일정, 또 입금 같은 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또 오후 할 일이 생기잖아요. 오후 할 일. 또 일하다 보면 내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기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 표영옥 사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벤치마킹해서 저한테 좀 맞게끔 좀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한 거죠. 정일용 팀장은 또한 고객을 향한 진심이야말로 우리 하이플래너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한다. 진심으로 고객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사람의 눈빛과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고객들도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뭘 같이 하고 싶지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아는 사람이 뭐 들어준다 이런 개념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를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고객들은 거기서 아, 이 사람은 지속적이구나, 계속적이구나, 그냥 누구처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믿음이 심어질 수 있는 거고. 정일용 팀장은 하이플래너의 인생은 기나긴 마라톤과 같다고 비유한다. 또한 신인 하이플래너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방송이 나가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4차원의 실적을 빵을 줬고요. 그러니까 1년 차 때까지는 잘 못하는 축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늦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많이 보겠지만은 처음에 막 잘하다가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멀리 보고 내 페이스를 계속 조절해 나가서 뭔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공부가 아니라 좀 멀리 보는 그런 공부. 그런 걸 계속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타고난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그랬듯이 지금은 조금 못하지만 내가 계속 노력을 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늘려가면 어느새 그분들의 마인드가 하나씩 둘씩 내게 돼서 나도 일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게 좀 좋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지금의 내 모습을 결코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오래, 더 멀리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 계획과 체력 안배가 필요하다는 정일용 팀장. 15년간 꾸준히 해온 마라톤 코스에서도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하이플래너의 길도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기나긴 인생의 여정에서도 그 누구보다 멋지게 결승선의 테이프를 끊게 되기를 응원해본다. 주차장의 마음 예보. 뭐야? 또 뭉콕이야. 내 가슴에 구멍 나네. 뻑뻑이로 됐다. 동승자는 먼저 내려주고 옆 차와의 간격을 신경 써주세요.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